안녕하세요. 예비작가 소매입니다. 오늘은 3번 정도 실패했던 조형인 고양이 기지개 조형을 만들어 볼 겁니다. 흙을 가져와 잘라줍시다. 조금 크게 잘라주었습니다. 자른 줄로 원하는 만큼 잘라줍시다. 이제 형태에 맞게 두드려 줄 겁니다. 가장 먼저 만들 부분은 고양이의 몸체입니다. 몸체의 크기를 맞춘 뒤에야 머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빠르게 돌려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흙이 말랑할 때 진행해 조금 휘청거렸지만 괜찮습니다. 어차피 고생은 영상 속에 저 사람이 다 했습니다. 두드려준 뒤에는 손으로 꼼꼼하게 형태에 맞게 펴주고 간단하게 스케치를 진행해 줄 겁니다. 송곳 도구를 가져와 스케치를 해줄 겁니다. 고양이 엉덩이 쪽에 꼬리 부분을 표시해주고 두 다리를 붙일 부분과 자를 부분을 표시해 줄 겁니다. 고양이의 몸통의 중심선도 표현해줍시다. 중심선을 표현하면 그 이후에 작업하기 편해집니다. 지금 보니 삐뚤빼뚤하게 그려졌네요. 나중에 다시 일정하게 그어줄 겁니다. 표시가 끝났으면 이제 머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머리도 몸통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흙에 구멍을 만들어 넓히는 방법을 신칭 기법이라 합니다. 조형을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크린 가면 같겠지만 나중에는 고양이로 변신할 겁니다. 다음은 고양이의 머리를 붙일 자리를 만들어 줄 겁니다. 처음 커팅할 때는 길게 잘라줄 겁니다. 초창기부터 작게 잘라주면 나중에 복구하기 귀찮아지기 때문이죠. 다시 모양대로 맞춰 잘라 붙이거나 조금 길게 연장시켜서 만드는 등의 일을 해야 됩니다. 날카로운 아트 나이프를 가져와 잘라주었습니다. 이제 단면 한번 볼까요? 조금 두껍게 나왔네요. 하지만 저건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듬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이제 귀를 붙여줄 겁니다. 흙을 문쳐 대강의 형태를 만든 뒤에 위치를 확인하고 붙여줄 겁니다. 스케치를 했지만 실제로 만드는 것과 스케치는 다릅니다. 고양이의 얼굴에 중심선을 표현해 귀를 붙일 준비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삐뚤게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들면서 그런 경우가 여러 생기기도 했고요. 자, 이제 빠르게 배속으로 다듬어 줄 겁니다. 다듬지 않으면 흙이 마르면서 갈라질 가능성도 있고 예쁘게 나지 않거든요. 표면이 매끄럽지 않으면 추후에 묘사를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처 보지 못한 크랙을 발견할 수도 있고 구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직 흙이 말랑말랑할 때 다듬어야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거의 다 다듬었으니 형태와 비율이 맞는지 확인할 겁니다. 조형을 할 때는 항상 형태와 비율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괜찮네요. 이제 세밀하게 다듬어 줄 겁니다. 이번 형태를 묘사할 때는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고양이가 하품할 때의 모습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입안에도 묘사를 하기 위해 조금 정리를 해준 뒤에 고양이의 입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하나씩 만들어 줄 겁니다. 고양이의 입을 벌릴 때 보이는 요소들은 쌀 같은 앞니와 날카로운 송곳니 그리고 혀 등 다양하지만 작은 요소들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세밀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숨을 가다듬으며 차근차근 다듬어 줄 겁니다. 혀와 이빨을 붙여주고 실리콘 붓으로 다듬어 줍니다. 스크래치가 나면 그 부분은 다듬을 수 없으니 처음부터 다시 다듬어야 합니다. 그러기 싫어서 숨 참고 다듬고 있습니다. 손 떨면서 다듬는 거 보이시나요? 다 숨이 딸려서 그러는 겁니다. 거의 다 다듬었으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머리와 몸통을 연결시켜 줄 겁니다. 일부러 고양이의 몸통을 조금 길게 자른 상태라서 한 번 더 잘라주고 진행해 주겠습니다. 흉물을 준비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날카로운 송곳 도구를 가져와 붙일곳 양쪽에 스크래치를 내줄 겁니다. 스크래치를 낼 때에는 조금 깊게 촘촘하게 내주는 게 중요합니다. 스크래치를 대충 내면 머리와 몸이 붙지 않아 구웠을 때 똑하고 부러지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물론 알고 싶진 않았습니다. 어쩌다 알게 된 건지 묻지 말아주세요. 다른 부분에도 꼼꼼하게 스크래치를 내줄 겁니다. 흙물이 기물에 깊게 스며들어야 잘 붙습니다.
이제 붓에 흙물을 적셔 붙여줄 준비를 할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흙물을 얇게 묻히지 말고 튀어나올 만큼 묻혀줘야 합니다. 다 발라주었으면 반대쪽도 묻혀줍시다. 흙물이 튀어나올 만큼 많이 묻혀줄 겁니다. 다 발랐네요. 이제 붙여줍시다. 기물을 꾹 눌러 붙여준 다음에 붙은 사이 부분을 다듬어 줄 겁니다. 이외에 몸통 부분도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 나머지 파츠 부분도 붙여줍시다. 기지개를 하는 고양이이기에 앞발은 쭉 뻗고 뒷다리는 접혀 있습니다. 이제는 꼼꼼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안쪽도 다듬어 줄 겁니다. 굴곡자한 자세 부분도 표현을 해주고 엉덩이도 뿅 튀어나오게 만들어 줍시다. 다리 부분은 몸통을 보면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즉석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붙일 때는 앞과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진행했습니다. 스크래치를 내고 흙물을 묻힌다. 간단하지만 노가다성이 짙은 작업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잘 나왔습니다. 굴곡져야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다듬어주고 전체적으로 붙었는지 확인해 줄 겁니다. 실제 사진을 보면서 비교했습니다. 실제 동물을 만들 때는 사진만큼 좋은 자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과 기물을 비교하면서 굴곡져야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더 세세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디테일은 항상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틀리면 가끔 달라 보일 때가 많더라고요. 특히 자주 보는 입체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꼬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말리고 다음날에 붙여줄 겁니다. 다음날이 아닌 다다음날입니다. 꼬리를 붙인 상태로 고양이의 몸체를 다듬어 줄 겁니다. 현재 고양이는 반건조 상태이기 때문에 다듬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손으로 고양이를 더듬어가며 얇기를 확인해주고 진행해줄 겁니다. 세부적으로도 다듬어 줍시다. 디테일을 올리기 위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돈고 포인트를 만들어 줄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눈에 띄는 곳이 들어올린 엉덩이 쪽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눈에 잘 보이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상세한 표현을 하지 않고 X자로 표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1차적으로 고양이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묘사를 시작해 줄 겁니다. 먼저 묘사를 잘할 수 있게 고양이를 돌림판 위에 올려줄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부서지면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조심히 옮겨줄 겁니다. 바닥이랑 고양이를 결합해 줄 거기 때문에 붙이는 것을 미룰 수 없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 카메라를 옮겨주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잘 말랐네요. 이제 세밀한 묘사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묘사를 하기 위해선 먼저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요. 앞에 보이는 이 도구들로 다듬어 줄 겁니다. 본격적으로 돌려가면서 다듬어 주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속도로 진행을 하지만 영상에서는 지루해질까봐 1500배, 2000배, 2500배 등 배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형태를 다듬는 게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영상에선 그 모든 것을 표현하려면 14시간도 부족합니다. 조금 더 빠르게 배속을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고양이의 털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묘사를 해줘야 진짜 고양이처럼 보일 겁니다. 원래 하나하나 묘사해야지 보이는 것도 있는 겁니다. 고양이의 얼굴을 일일이 묘사해주고 그 뒤에는 슬립으로 고양이의 털처럼 보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립은 백자토의 가루랑 물을 합쳐서 만든 겁니다. 살짝 반건조시킨 흙과 슬립을 붙이면 묘사가 가능합니다. 반건조의 기물과 슬립의 물기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죠. 여러 도예 작가분들도 자주 쓰고 있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매끄럽게 다듬어진 고양이의 몸체에 슬립을 붙여줄 겁니다. 몸통 쪽은 유화처럼 표현해주기 위해서 뭉뚱그레 표현해줄 겁니다. 묘사가 모든 곳에 있으면 다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를 삼념하면서 깨달은 결론입니다. 털을 차근차근 채워가듯이 붙여줍니다. 처음에 붙일 때는 말려가면서 붙여줄 겁니다. 그 뒤에는 다시 그 부분을 묘사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덩어리를 붙여주면서 세부적으로 털이 삐죽삐죽 나온 모습을 표현할 겁니다. 나른한 고양이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하품을 하는 모습처럼 말이죠. 이제 슬립 붙이는 작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꼬리 쪽까지 털을 조심스럽게 붙여줍시다. 고양이의 형태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판을 붙여줄 겁니다. 이건 미리 만들어 온 판입니다. 이 판을 이용해 디오라마처럼 꾸며볼 겁니다. 고양이가 놓일 판에 소품들도 같이 도와줄 건데요. 이번에도 자연 컨셉으로 진행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붙일지 먼저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볼 겁니다.
이 상태가 괜찮아 보여 그대로 진행해 볼 겁니다. 슬립을 이용해 붙여주고 이제 고양이를 붙여줄 겁니다. 맞닿는 모든 부분에서 꼼꼼하게 스크래치를 내주고 한번 고양이를 놓아줍시다. 괜찮네요. 조정을 한번 해준 뒤에 이제 CG로 붙이러 가볼 겁니다. 흙물을 묻힌 뒤에는 꾹 눌러서 붙여줄 겁니다. 덜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붙여줍시다. 중간중간 한 번씩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붙일 때 근간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해주는 중입니다. 기물의 상태가 괜찮아 보이네요.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슬립으로 자박자박 밟는 풀편을 해줄 겁니다. 붙이는 컷과 묘사를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손이 조금 바빠질 뿐이죠. 안 보이는 부분까지 최대한 마무리를 해주면 풀표현은 끝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형태도 괜찮고 공간 부분도 없어 보입니다. 이제 비닐로 감싸 천천히 말려준 후 묘사를 조금 더 진행하고 800도의 온도에서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초벌이 깨지지 않고 잘 되었습니다. 이제 색칠을 해봅시다. 색을 칠할 때는 밝은 색부터 어두운 색 순서대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래도 틀릴 것은 항상 틀립니다. 흰색으로 먼저 고양이의 털을 칠해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빙글빙글 돌려가며 확인 후 진행해줄 겁니다. 어디를 칠할지 먼저 보고 진행하는 게 좋으니까요.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올려볼까요? 먼저 큰 붓으로 전체적으로 칠해준 뒤에 나중에 정리할 때 한 번 더 작은 붓을 사용할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하얗게 나오면 성공한 겁니다. 낯을 했으면 밑바탕 색을 준비해줍니다. 바닥은 이후에 칠해줄 거지만 미리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벌써부터 귀엽네요. 흰색 고양이의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살려주고 생동감을 올려줄 겁니다. 분홍색이 필요한 부분마다 조금씩 칠을 해줄 겁니다. 다음 단계는 바닥 색칠입니다. 저는 유화 느낌을 내고 싶어서 꾸덕하게 바르고 있습니다. 비슷한 계열의 색으로 한번 섞어보기도 하고 꽃이 있는 느낌을 내고 싶어서 다른 색깔도 조금씩 넣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먼저 톤을 덮어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칠하지 않은 부분이 보여서 정리하기 편하거든요. 바닥 부분은 색칠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옆면 부분을 정리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마무리해줍니다. 바닥 부분이 진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바위를 칠하고 바위를 다 칠한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만져줄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칠하지만 지금 배속은 1500배입니다. 이 사실이 믿겨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를 돌아보며 분홍색이 필요한 곳과 모자란 부분들을 만져주며 재벌 준비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하니 그분이 생각나네요. 유튜브에 너무 많이 빠져 살았나 봅니다. 하지만 다들 이렇게 살지 않을까요? 현대인의 기본 소양은 유튜버란 있습니다. 이제 재벌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유입니다. 이번에도 당금 시유는 어려울 것 같아서 불어서 시유해주겠습니다. 영상만 봐도 숨이 모자라네요. 유산소 운동 좀 해줘야겠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전에 빠르게 넘겨보겠습니다. 이제 재벌만을 진행해준다면 완성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는 모양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